수학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로 발전하는 게 수학입니다. 틀리고 나서 왜 틀렸는지를 본다. 그러면 애가 당장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니까 틀리죠. 자, 마무리 삼아 이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 3, 4가 제가 요약한 초등학생, 중학생이 결국 갖춰야 될 수포자가 안 될 방법인데요.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적성감사해봤다. 네, 초등학생일수록 초등학교 중학년 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러면은 세 가지의 답변이 나타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1번 질문. 원하는 직업은 있는가?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몸 대 머리. 뭔지 아시겠습니까? 몸이 중심인 직업이 있고 머리가 중심인 직업이 있습니다. 물론 몸이 중심이라도 머리를 써야 됩니다. 몸이 중심인 대표적인 직업이 뭘까요? 농사. 대농장 주인. 괜찮지 않으십니까? 요리사.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머리가 중심이 되는 직업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저 수리공감 감각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거야말로 선천적입니다. 선천적인 게 있다고. 네, 그게 지능감사를 해보든 적성감사를 해보든 그곳에서 나타납니다. 마지막은 롤모델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나는 롤모델이 있다. 손 드십시오. 좋습니다. 롤모델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 그래도 조금 더 참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누가 있었다고요? 차범근. 포기하는 순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자리에서는 비밀로 두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기 노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생활계획표가 있나? 손 드십시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 동그라미에 줄을 긋고 하다가 6학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야, 이런 유치한 걸 왜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절에를 가보십시오. 수도원을 가보십시오.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동네가 절하고 수도원입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저걸 만들고 지키려는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등학생 손 드십시오. 반드시 저게 필요합니다. 수능 때로 다가가잖아요. 당신 저 동그라미 안에 16시간이 공부 시간으로 채워지느냐?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 낯선 용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 검색. 다음, 우리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열린 토론이 되는지를 반드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마지막이 저 게임입니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죠. 네, 진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보드게임을 사오잖아요. 뭐부터 보죠? 룰북부터 보는 겁니다. 다음, 승부의 세계에 가면 이겨야 합니까? 져야 됩니까? 네, 좋아요. 궁극적으로 이기고 싶어요. 질 수도 있잖아요. 지면 울죠. 지면 울게 되잖아요. 저학년일수록 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졌는지, 이겨야 될 방법은 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 아이가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네, 저희 집에서는 저 게임을 화투로 했습니다. 해봐요. 그러면요, 큰애 상당히 샤프합니다. 둘째가 아들인데 제일 둔탁합니다. 언제나 게임에서 막내가 이깁니다. 이렇게 애들의 성향도 보이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애 있죠. 우리 집은 딸, 아들, 딸인데 끼어있는 아들, 나랑 너무 비슷해. 너무 느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얘가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할 거냐 말 거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런 게임을 여러 번 해보시고, 주로 아버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이걸 알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대충 나를 옥동자처럼 이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지, 야생에 내놔도 엄마 아빠랑 내가 싸워볼 수 있는지, 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지나면서 반드시 이 단계를 가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제 얘기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쳐. 그런데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고3이잖아! 이때 적절히 쉴 수 있는 10분간 할 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마련되면 좋습니다. 저는 아까 무슨 선수라고 그랬죠? 축구. 축구를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죠. 맞죠? 고3이 됐어요. 축구를 하면서 나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어. 찬성 반대. 반대. 근데 축구를 해봤던 친구는 스쿼트도 잘합니다. 다음, 음악을 들으면 힐링이 될 수도 있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됐으면 저에게는 그런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2개 있습니다. 그것만 들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공부하니? 너 힘들 때 어떻게 하니? 했더니 어떤 남학생 하는 말, 같은 반에 여학생이 있는데 너무 좋아해. 걔한테 잘 보이고 싶어. 근데 지금 고백하기에는 너무 그래. 점수를 그냥 최각으로 만들어서 고백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요. 유치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봤거든요. 너가 떠올렸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는, 너를 힐링시켜주는 게 뭐니? 1순위가 할머니 사진입니다. 할머니와의 좋은 추억. 우리는 어디 살고 있죠? 제주도에 살죠. 좋은 환경, 좋은 풍경, 이걸 경험해두면 좋습니다. 그걸 가진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수험 생활을 임했을 때 포기하지 않다라는 말씀. 자, 마지막입니다. 저 왼쪽에 보이는 사진 보이십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칠판 앞에 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칠판이 있다. 손 드십시오. 좋습니다. 없는 집은 오늘 가서 다음 주 내로 칠판을 장만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칠판 앞에 아이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들어주세요.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선생이 아니고 너가 선생이야. 너가 설명해줘. 설명을 듣다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러면 모든 관계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해보면 진짜 아는지 진짜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모르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몇 분간 도전할지라는 전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혔어요. 나는 10분간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손 드십시오. 좋습니다. 20분 내리십시오. 30분 내리십시오. 풀 때까지 손 드십시오. 네, 이래서 문제입니다. 아니, 막혔다는 것은 풀 수 없다는 말인데. 아니, 막혔다는 말은 풀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다 몰아놓고는 야, 너 풀 때까지 꼼짝 마! 이건 감옥에 가두는 거죠. 저는 초등학생의 입장에서는 맥시멈 10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넘기지 마세요. 다음, 중학생 15분, 고등학생 8분. 자, 다시 해요. 10분 동안 해본다는 것은 마치자는 게 아니고 틀려도 아는 만큼을 어쨌건 요약해보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즐겁게 틀려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학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로 발전하는 게 수학입니다. 틀리고 나서 왜 틀렸는지를 본다. 그러면 애가 당장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니까 틀리죠. 두 번째가 뭐죠? 질문. 자, 우리 아이한테 뭘 몰랐을 때 질문할 사람이 있나를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1번 학원 선생님, 2번 학교 선생님, 일 수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는 거기 질문 답변 창이 있습니다. 모르잖아요.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알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뭐가 써 있습니까? 해설지는 보나? 네. 여러분, 해설지를 뺏어버리는 집도 있죠. 왜? 베낄까 봐. 그렇죠? 처음 풀 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만은 틀렸잖아요. 줘야죠. 그리고 또 설명해 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풀 때 보냐 마냐, 틀려서 보냐 마냐가 아니고 틀린 후 어쩔 거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설지를 일단 드려요. 학생한테 열심히 해보게 해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애도 깨닫습니다. 진짜 내가 모르는 게 있고 내가 아는데 까먹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을 구별해내고 나면 훨씬 더 수학 포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례 하나를 또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어떤 친구의 실제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 진한 사인펜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질문했는데 해결됐다 이거죠. 다음, 문제 번호 보이십니까? 번호에 도형이 그려져 있죠.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옳지. 세모도 있고 별표도 있습니다. 별표는 무슨 뜻일까요? 중요해.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문제 별표하죠. 이상하죠? 세모는 이리 걷다가, 걷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안다 이 말이지. 어쨌든 이렇게 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다음, 저기에는 저 문제를 푸는 핵심 내용이 메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읽어보십시오. 볼펜을 쓴 거. 애도 있다. 이 무슨 말이죠? 이 문제가 자기 봤던 또 다른 문제집하고 같다 이거잖아. 그죠? 우리 애들이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거든요. 여기서 봤던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들 간에 링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뇌는 한 번의 경험은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여러 개의 경험이 묶여 들어오면 엄청난 강도로 인식하게 됩니다. 네, 그런 과정을 오답 정리할 때 꼭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매우 중요하고 주로 실수가 잦은 친구들한테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수학을 잘하고 싶죠? 그러면 수학은 천재들이 잘하는 겁니까? 안 천재도 잘할 수 있는 겁니까? 천재는 아닌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저는 수학 고수라고 부릅니다. 특정 분야에 몰두해서 노력을 다해서 그 일을 환상적으로 수행해내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달인이고 또 다른 이름이 고수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우리 조금 전에 공부란 해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문장이 뭐였습니까? 선천적 자질을, 두 번째 후천적 환경 속에서, 세 번째 노력을 많이 해서, 마지막에 뭐였죠? 멋지게 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 멋지게 발현하려면 선천적인 자질이 어찌 되냐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뭐가 필요하다고? 노력에는 반복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고수는 어떤 한 문제를 만나면 세 단계로 나누어서 풉니다. 1단계 색깔로 들어간 단어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현, 읽고 번역해서 눈앞에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수학은 그 과정을 거치면 그림이 나타납니다. 함수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저걸 마치고 나면 식이 세워집니다. 2단계는 뭡니까? 계산 단계에 돌입합니다. 근데 참 마지막 단계가 또 있지.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그래서 나에게 10분이 주어지잖아요. 고수는 5분여 시간을 1단계 하는데 다 보냅니다. 그리고 대략 한 4분 근처에 계산해서 답을 내고 질문이 뭔지 보고 체크합니다. 되시죠? 질문. 중수
하수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대목이 어딜 것 같습니까? 1번입니다. 절에 놓고 지가 실수했다고 해요. 중수일수록 읽고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빨리 계산하고 싶어요. 고수는 계산 뭐 많이 안 걸릴걸? 이 말이 뭔지를 차근차근 읽습니다. 결론, 고난도 문제 안에 가장 중요한 능력 뭐가 필요하다고? 독해력, 수학적 독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얼마나 주력할 거냐에 따라서 고수로 갈 거냐 말 거냐가 나타납니다. 문장제 문제 아시죠? 저겁니다. 응용 문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겁니다. 심화 문제도 들어보셨죠? 저겁니다. 참고로 심화 문제는 3개 정도의 개념을 결합시켜 놓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스텝이 있다는 겁니다. 1 스텝, 2 스텝, 3 스텝으로 자르면 낱낱이로는 쉬워요. 이걸 뭉쳐놨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풀려고 하면은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만한 시간들을 나누어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학에는 항상 조건이 주어지고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중요하겠습니까? 질문이 중요하겠습니까? 질문이 중요합니다. 거기 별표해 주십시오.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 중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친구 있습니다. 지 세계에 빠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질문은 저걸 물었는데 조건을 보고 지 혼자 막 생각하는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렇게. 참 우연히요. 이럴 거야 했는데 딱 그게 걸려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용어로 얻어 걸렸다고 합니다. 제 용어로는 투척 행위가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낚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질문을 보고 질문을 향해서 조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읽을 때 조건이 있고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을 읽기 전에는 원래 행하지 않는 겁니다. 중수, 어설픈 중수들만 첫 2줄을 읽잖아요. 그럼 지가 아는 걸 막 써요. 그래서 어쨌든 장문 독해력이 필요하다. 기본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학생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1번, 파란색 글씨를 읽어주십시오. 1번이 뭡니까? 좋아요. 2번이 뭐죠? 좋아요. 3번. 네. 정약용이라고 아시죠? 명필가였겠습니까? 악필가였겠습니까? 조선의 모든 천재는 명필가입니다. 저분이 조선 제1의 천재입니다. 저분은 주역도 번역하신 분이고 거중기도 설계하신 분이고 정조당께서 뭐가 궁금하잖아요. 정약용한테 책을 줍니다. 야, 한 달 후에 보자. 무조건 다 정리해오는 사람입니다. 다음, 서양 제1의 천재 뉴턴 아시죠? 네, 명필가였겠습니까? 악필가였겠습니까? 뉴턴 씨의 실제 노트를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보이시냐고. 읽어보세요. 3, 5, 5, 뭐 등등등 써 있죠? 자, 동양인은 붓으로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럼 아주 정성껏 해야 돼요. 서양인은 저 시절에 뭘로 글을 썼을 것 같습니까? 깃털 잉크에 찍어서 쓰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저항이 좀 더 있겠죠. 그래, 글씨에 덜 신경을 썼겠죠. 글씨가 좀 나쁘겠죠. 여기 읽어드립니다. 1665년경 이 사람은 어떤 로그 값을 소수점이야 55자리까지 계산했다. 잉크 찍어 55자리까지 숫자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러자면 정성껏 써야 됩니다. 저기 잉크 번진 자국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어떤 친구인데 수능시험 만점 받은 친구의 어느 특정 시점에 문제풀이를 뜯어왔습니다. 글씨 예뻐요? 잘 정리되어 있죠. 줄이 잘 맞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그림이 잘 그려진 거 맞습니까? 조금 서툴게 보이죠?
근데 그림이 작아요, 커요? 커요. 크면요, 좀 불확실해도 부정확해도 오차가 줄어듭니다. 다음, 어떤 한 문제를 서로 다른 친구가 푼 거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왼쪽 친구의 풀이가 오른쪽 친구의 풀이로 비교해보면 오른쪽 친구의 저 낭비라고 써있는 모든 줄 있죠? 네, 불필요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런 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끝날 줄 모르고 막 하는 거죠. 저런 친구를 저는 망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저런 친구가 안 될 방법이 뭐냐잖아요. 조금 전에 그 표 보여드렸죠? 고수는 어디에 주력한다고? 1단계. 중수는 어디에 주력한다고? 지나갑니다. 어느 6학년 학생이 자기 개념 노트를 만든 것을 또 가져왔습니다. 6 곱하기 7에 약수의 개수는 4개가 아니다라고 써놓고는 저기 빨간색 글씨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완전히 손수임을 시킨다라고 해서 틀릴 수 있는 사례도 자기 노트에 메모한 겁니다. 이 정도 되잖아요. 얘가 설명을 한 번 하잖아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런 친구한테는 네, 너가 최고야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 문제를 풀고 나면 B, V 동그라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못 풀었어요? 맞췄어요? 괜찮아요? 저기에 별 없죠? 우리 학생 여러분 제발 틀린 문제 별 하지 마세요. 틀린 문제 별 하잖아요. 중요한 건 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반대입니다. 틀린 문제를 찾아서 이유를 찾다 보면은 세모도 있고 V도 나타납니다. 세모가 뭐겠습니까? 나는 내가 틀린 이유를 안다. V는 뭡니까? 틀렸는데 몰라, 실은. 다음, V, 몰랐던 문제 중에 V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뭡니까? 해설을 봤더니 이제 알겠다. VV는 뭘까요? 봐도 몰라. 다음, 동그라미 있습니다. 동그라미 중에는 진짜 동그라미로 남는 게 있고 동그라미 세모 보이십니까? 저런 걸 찍맛이라고 부릅니다. 찍맛 뜻이 뭐죠? 찍었더니 맞췄다. 우리 학생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엄마한테는 저거를 숨기세요. 집에 혼자 와서 진짜 세모를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재분류가 됐죠? 틀린 문제는 이유를 설명해 봅니다. 우리 집에 뭐가 있다고? 칠판. 저거야말로 내가 설명해 볼 수 있고 저걸 들어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틀렸던 문제는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 혹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래프 본 적 있나요? 네, 저걸 소위 망각곡선이라고 부르고 인간의 기억이 저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복습을 최소한 3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번 복습 언제? 오늘 밤. 제2번 복습 이번 주말. 제3번 복습 한 달 뒤. 해서 여러 번 반복하면은 그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집. 우리 집에 수학 문제집이 3권 이상 있다. 손 드십시오. 네, 이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4번째 문제집은 무조건 빨리 버리십시오. 3권을 한 번씩 보는 사람하고 한 권을 5권씩 보는 사람, 5번 보는 사람하고 한 권 5번 보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단 2권, 2권을 3번씩 보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EBS에 10회독의 비밀이라는 유튜브가 그 영상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진짜 10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 번 할 때마다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길까요? 불안감이 생길까요? 점점점 자신 있어집니다. 5번을 넘어가잖아요? 점점점 확실해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선행학습을 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 첫 수학시험 53점이었습니다. 겨울방학 때 최선을 다해서 독학을 해봤습니다. 실력정석책 들고 독서실에 가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씩 60일 동안. 처음엔 정말 고통스러운데 2번째, 3번째쯤 되잖아요. 웬만큼 알겠어. 5번째 되잖아요. 이제 내가 설명할 수 있겠어. 7번째 되잖아.
우리 반 1등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유학교 선생님이 쓰는 수학 문제집에 제가 해설을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은 거를 할기식으로 공부해서 문제입니다. 추리시고 반복했죠. 자, 어쨌든 저 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해서 우리는 수포자도 아니고 수학고수를 향해 갈 수 있는 몇 가지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긴 시간 제 설명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